네, 핵심 특강 10번째 시간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 제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그리고 교육과 보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른바 이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가 좀 변형된 형태로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왔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에스크로우 제도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닌 것이고요. 할 수 있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도 당사자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권고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었다면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은 이행 과정에서 자금 회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때 예치된 계약금 등은 매도인, 임대인 등 그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주는 보증서요.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미 예치된 계약금 등도 당겨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도 함께 두고 있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은 자기 개인예금 통장에 합산하여 관리하면 안 됩니다. 별도로 분리 관리해야 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에 인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별도의 업무보증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 설정하되, 이때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예치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동의나 실비 등을 의뢰인과 약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금지행위에서 33조 1항의 9가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9가지 금지행위 중 3번째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지행위를 보셨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원은 중개보수와 실비 두 가지인데, 먼저 그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단 정지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중개보수 청구권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사하려면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것이냐? 중개보수 받기로 한 날 받습니다. 주기로 한 날 달라고 하면 됩니다. 즉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일 약정이 없었다면, 보수 지불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가 된 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지급받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던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거래 기준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는데, 만일 요율뿐만 아니라 한도액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산출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한도액이 중개보수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실비인데요. 공인중개사법상 실비는 두 가지가 있어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배우셨죠? 그때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는다고 했었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이지만 실비는 어떤 명목의 실비냐에 따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이해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점 구분해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 4가지가 있어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요, 시도지사만 실시권자가 되고, 연수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오직 시도지사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은 함께 또 두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의 4가지 교육에 관한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보칙편의 첫 번째 테마는 업무 위탁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그 소관 업무를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즉 공인중개사법상 2가지 업무가 위탁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실무교육 방금 전에 봤었죠.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러한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도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지금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과 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도 교육 업무는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받을 수가 있지만,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을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시군구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재원 확보한다는 거죠. 단 그 50만 원 중 100분의 50, 금액으로 말하면 25만 원까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 조건은 위반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되었어야 하고요.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수수료, 일정한 절차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6가지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또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중개보수 청구권, 그리고 교육과 보칙에 관한 부분 살펴보셨습니다.